책상 옆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난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정말 세 번째 서랍에 처박혀 있는 물건을 꺼내서 가져왔어요. 아 그래? 물건인가요? 주제가? 물건 아니고 마시는 건데 마시는 거라고? 보통 회사 가도 탕비실에 항상 있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커피? 땡! 역시 한 번에 맞추지 못하시는군요. 잠깐만. 녹차. 예,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네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서랍을 같이 꺼내보기를 상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류 역사상 되게 가장 오래된 음료이기도 하잖아요. 차가 지금은 기호식품으로도 즐기는데 그 역사 오랜 세월 동안 약용으로도 많이 먹고 식용으로도 우리가 즐겨왔던 차인데 이 차를 많이 아시나요? 차 저 좋아해요. 오. 녹차 같은 거 좋아하고 집에도 차 몇 종류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큰 컵에다 그냥 물 따라 놓고 마시고 최근에 먹었던 거는 그 제주도 차 중에 유자 귤피차인가? 그런 거 있던데 그거 맛있더라. 오설록에서 나온 그거요? 어떻게 알았어? 제주도하면 오설록이지. 아 그래? 그게 거기 제주도 브랜드야 그게? 그치. 제주도에 그 오설록 그게 있잖아. 그 박물관처럼 크게 해놓고 오설록 차밭이 제주도에 있어요. 그 차밭이. 나 몰랐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 근처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항상 지나가면은 녹차밭이 이렇게 푸르르게 사시사철 그 상록수여가지고 사계절 내내 푸른색이야. 그게 원래 제주도에 있는 브랜드구나 그게. 제주도 브랜드라기보다는 제주도에 그 차밭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게 그렇게 박물관처럼 관광지처럼 해놔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오설록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녹차 케이크랑 이런 걸 다 즐길 수 있다. 하나 또 알아가네요 또. 네. 하나 배웠습니다. 이걸 제주도 특집에 얘기를 안 했다. 꼭 필수로 가야 할 관광지인데 너무 큰 걸 빼먹었었네요. 다음에 한번 음식 할 때 한번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차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차나무에서 얻은 여린 잎으로 만드는데 그 실제로 제주도에서 녹차밭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리산 일대에서 볼 수 있어요. 보령이나 하동이나 이런 데서 또 녹차를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보령녹차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녹차가 1970년대에 약간 부흥운동 삼아가지고 녹차 산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약간 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들 때문에 많이 쇠퇴한 상황이고 아무튼 이 푸릇푸릇한 이건 다른 얘기로 잠깐 빠져버렸는데 이 푸릇푸릇한 그 차나무에서 수확한 잎이 주 재료예요. 차는. 근데 저는 처음에 녹차랑 홍차가 같은 차나무에서 나온 잎으로 만든 걸 몰랐어요. 발효 차인지 모르고. 발효 차인지 몰랐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알았을 때 정말 좀 신기한 느낌이 알고 놀랐는데 왜냐면 맛이 너무 다르고 색도 다른데 이게 같은 차나무에서 나는 잎이구나라는 걸 몰랐는데 그 차나무 이 학명이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한 종의 차나무에서 채취한 잎으로 다양한 차들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차나무에서 입은 찻잎을 이군이 말했던 것처럼 발효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류를 많은데 발효시키지 않고 찌거나 덮어서 만드는 게 녹차고 이 발효를 80% 이상 시키면 그게 바로 홍차가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중국이랑 영국이랑 그 무역을 많이 했잖아. 맞아. 그때 이제 홍차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녹차를 중국에서 사가지고 영국까지 긴 시간 동안 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니까 보통 외국에서는 홍차 많이 먹잖아. 밀크티 같은 거. 그게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맞아요. 그거 비단길로도 하고 차마고도라고 그런 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랑 말이 다니던 무역길. 역시 이군이 이 역사를 좋아하니까 이 차에 대한 상식이 기본적으로 곁다리로 있네. 원래 하실 거 내용이었나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이건 아니고요. 다행이네. 내가 괜히 앞에 걸 잘라 먹었나 싶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난 이제 차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발효도의 퍼센트에 따라서 또 차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로 나뉘어요. 뭐 청차, 백차, 뭐 우롱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효를 10% 정도 시킨 차를 백차라고 해가지고, 이 차는 이제 백차라고 하고 20%에서 이제 70% 사이는 우롱차 그리고 100% 발효시킨 거를 보이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하는 비싼 보이차가 100%? 100% 완전 검게 다 발효 후발효를 시킨 걸 보이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차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는데 그 비주얼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이었어.
약간 이렇게 떡같이 눌러가지고 맞아. 보관을 하는데 그걸 조금 떼가지고 파는데 막 몇만 원씩 한대. 맞아. 그래서 보이차 한번 들으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별로 먹고 싶은 비주얼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맞아. 개인적으로 그런데 보이차를 처음 먹어봤을 때 이 걸레밥물 같은 맛? 쓴 뭐지? 막 이러면서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된 후에 또 보이차를 먹어봤는데 그때는 진짜 제대로 이렇게 차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주시는 걸 먹으니까 아 이게 보이차 맛이었구나. 그때는 진짜 그 어떤 그 보이차를 그 어렸을 때 먹어봤던 기억은 어디 관광지를 그 중국 단체 관광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팔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커미션이 있으니까 그 보이차 파는 곳에 데려가서 이렇게 사는 거를 이제 하면 시식을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 이건이 말한 것처럼 동그란 그 큰 거에서 이렇게 떼서 주는데 그게 너무 맛이 없는 거지. 또 어렸을 때는 그런 차 맛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이차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 보이차를 마시니까 뭔가 그런 쿰쿰하면서도 깊은 약간 그런 향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도 있냐면 보이차라는 게 워낙 유명해지고 비싸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짝퉁이 자꾸 등장하거든. 거기에 색깔 맞추려고 일부러 이상한 거 뿌리고 그 발효시키려고 막 이상한 거 가루 뿌려가지고 하는 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싼 거 먹었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맛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이차는 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걸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도 안 먹어봤지만. 맞아요. 이게 뒤에 얘기하기도 할 건데 보이차를 그래서 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걸로 인정을 하고 약간 이 보이차를 진짜 보이차는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가치가 올라가니까 3대 전에 만든 보이차를 먹는 그런 관습이 있대요. 그래서 고조 할머니가 만든 거를 증손자가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이 종류가 나눠지는 게 같은 재료를 어떤 제조 공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진다. 네, 이걸 말하고 싶었고요. 녹차부터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녹차는 주로 일본이랑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주로 찻잎을 증기로 쪄내는 방식으로 녹차를 만들고 그 특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찻잎을 약간 300도의 가마솥에서 덮는 방식으로 주로 녹차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녹차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라 성덕여왕이 차문화를 가져와가지고 지리산 일대에 시작한 거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본에서는 차를 더 그게 문화가 부흥했던 거죠.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해요. 우리가 먼저 가져왔는데 괜히 좋은 거 줘버렸구나. 내가 좋은 문화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하는 것 같은 게 지금 약간 유자차도 외국에서 엄청 각광받는 차인데 그게 일본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 일본이 유자차를 자기네 이름으로 유즈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살짝 바꿔서 브랜딩을 해서 팔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유자는 우리나라의 그 유자차인데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뺏기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성리학 이야기 중에 임진왜란 얘기 잠깐 했잖아. 임진왜란 때 일본이 또 뭘로 유명했냐면 조선에 있는 그 도자기 장인들을 빼가는 게 엄청 유명했다고. 걔네들이 그런 거를 못 만드니까 조선 기술자들을 빼가가지고 거기서 또 발전을 시켜버린 거야. 맞아. 그런 거 또 나쁜 말로 하면 양아치 짓을 잘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걔네는 브랜딩을 할 때 자기네 언어로 이렇게 브랜딩을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유자차를 해외로 수입시킬 때 막 시트러스티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 나라에 맞게 번역을 해서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건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유자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제일 좋은 그거고 그거를 이제 당절임으로 차를 마시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옛날 전통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일본 애들이 막 가져가는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 뺏기는 게 막 명란젓도 있고 엄청 많지 않은가. 뭐 기무치부터 해가지고 그래? 그렇죠. 김치는 또 요즘 중국 애들을 뺏어가려고 날리는 게 진짜 너무 빡이 치지만 각설하고 저는 그래서 이 녹차가 대표적인 녹색 음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황산화 작용에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맨날 기름지거나 헤비하게 식사를 한 다음에는 따뜻한 녹차 끓여 먹는 걸로 약간 죄책감을 덜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고기를 먹고 난 뒤엔 항상 이 녹차를 마시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습관이 됐어요. 이 차를 마시는 게. 배탈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름진 거를 분해를 많이 시키겠다. 이게 하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녹차가 어쨌든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고기 같은 거 먹고 이제 그 기름이 굳지 말라고 항상 따뜻하게 녹차를 끓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맨날 후식으로 녹차를 먹었던 기억이 기름이 있어서 체온에서 당연히 녹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일단 그런 씁쓸한 그런 녹차의 맛 같은 걸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게 다. 그렇죠.
근데 뭐 그 사랑이 의도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녹차 얘기는 여기서 하고 백차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백차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 찻잎을 따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면은 자연으로 이렇게 발효가 되잖아요. 썩는다고 말하죠. 막 공기랑 만나가지고 산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솜털에 쌓인 어린 싹만 골라가지고 따가지고 그거를 뭐 덮거나 뭐 비비지 않고 그대로 건조하면 백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다한 찻잎에서 약간 은빛 광택이 나요. 왜냐면 솜털에 쌓인 그게 솜털이 쌓인 그 싹 같은 게 실제로 보면은 좀 반짝반짝이는 펄 같은 게 나거든요. 펄감이 있는 그런 빛에 이렇게 부분들이거든요. 반사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자연 건조시켰기 때문에 그 찻잎도 약간 은빛의 광택이 나고 그 우려낸 찬물의 색이 약간 담황색이 나요. 녹차보다 약간 주황색이 섞인 근데 또 이제 갈색은 전혀 아닌 그런 담황색이 나오고 향은 되게 맑은 향이 나고 산뜻한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백차를 이제 이런 산뜻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시면 좋고 이게 효능에서는 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약 재료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백차가 있고 다음은 우롱차. 우롱차는 청차라고도 불리면서 이게 녹차랑 홍차의 중간인 반발효차예요. 그래서 색도 녹차랑 홍차의 중간색으로 약간 밝은 갈색을 띠고 있고 향이 약간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갈색이야? 청차라고 해서 뭔가 청색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청차가 청차가 청색이 나는 차가 아니고 약간 그 밝은 갈색을 띠고 있어서 녹차랑 그 홍차의 딱 중간색. 그리고 발효도 20%에서 70% 사이의 차를 청차라고 하니까 우롱차는 종류가 되게 많고 주로 중국이랑 대만에서 생산되고 그곳에서 좀 즐겨 마시는 차입니다. 그 대만에서는 특히 우롱차로 만든 여러 음료들을 즐겨 마시는데 그냥 차로 먹기보다는 단맛을 추가를 하거나 우유를 추가해가지고 우롱 밀크티 등으로 다양하게 즐겨 마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그런 대만의 밀크티 브랜드가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어요. 막 버블티 그런 것도 버블도 넣고 이제 버블을 이제 중국어로 쩐주라고 하는데 이제 쩐주 밀크티 이렇게 해가지고 버블티로 엄청 흑당 버블티 되게 유행했어. 맞아 흑당. 그 기억나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쯤에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밀크티를 열풍이 시작해서 많이 우리나라 브랜드가 들어왔는데 이건 대만 브랜드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그 밀크티 브랜드 어디 가서 마셔봤는데 그 커피를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내려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티도 똑같이 그 템핑하는 그런 통에다가 거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에 넣고서 차를 우려내더라고요. 그 커피 뽑듯이? 커피 뽑듯이 그렇게 내서 주니까 차가 정말 진하고 향도 다 살아있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너무 찾아보니까 대만 브랜드는 아니고 호주 브랜드인데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밀크티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여러 밀크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롱차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지금은 남녀노소가 모두를 즐기고 있죠. 그죠? 공차도 있고. 그 유명한 것 중에 그 흑호당인가? 그 밑에 설탕 막 깔려 있는 거잖아. 그거 진짜 못 먹겠던데. 또 단맛을 즐기지 않으시는. 아니 그건 단맛이 아니라 거의 사약 같은 느낌인데. 사약 같은 맛이라고? 너무 진해가지고 혓바닥이 아픈 맛이었어. 제가 좀 늙었나 보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이제 우롱티를 지나서 이제 홍차로 가보겠습니다. 홍차는 특이한 점이 그 산지나 등급 차이에 따라 가지고 맛과 외관의 변화가 엄청 다양해요. 그 찻잎을 완전히 발효시킨 다음에 건조하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발효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원래 갖고 있는 발효군으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건조하는 거죠. 그런 홍차는 이제 찻잎이 발효되면서 붉은색을 띠는데 그러면서 과일향이 진해진다고 합니다. 과일향 난다? 찬물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우리나라랑 중국에서 홍차라고 부르는데 이게 서양인들 눈에는 검게 보였는지 영어로는 레드티라고 안 하고 블랙티라고 부르죠. 그 홍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은 그 홍차는 또 주로 생산 국가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홍차가 많이 생산되는 국가 인도, 또 스리랑카, 중국인데 인도에서는 이제 인도의 3대 홍차는 다즐링, 아쌈, 닐기리가 있고 유명한 애들이네. 많이 들어본 애들이죠. 근데 스리랑카에서 이제 스리랑카의 대표 홍차들은 우바, 딤블라, 루후나 캔디. 아마 우바는 들어봤을 거예요. 우바까지는 스리랑카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론티가 약간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모든 홍차를 말하는 단어에 명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론이 약간 스리랑카의 옛 이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론티 그 캔 음료 이름이라서 그거 호불호 엄청 갈리잖아. 호불호 엄청 많이 갈리고 나도 어렸을 때 그거 못 먹었거든요. 저도.
실론티랑 대자와 이런 거 정말 싫어했는데 지금은 진짜 없어서 못 먹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국, 중국의 기문과 랍상소우총 이거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세 개 다 공통점이 영국 놈들이 다 먹었던 나라들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현재까지 영국 브랜드들이 많죠. 홍차 브랜드 그죠? 중에서는. 약탈에 친 거죠. 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좀 슬픈다. 약탈의 역사. 아니 뭐 약탈에 다 친 거지.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다즐링부터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다즐링은 이제 이군이 딱 듣고도 바로 알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 북동쪽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재배되는 홍차를 다 다즐링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커피랑 지역을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다즐링을 하는 거야. 이름이 다 그 지역 이름이야. 그래서 다즐링은 약간 홍차의 샴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은은한 와인 맛을 지니고 머스켓 향을 풍기는 게 약간 특징입니다. 머스켓이 그 포도 말하는 거? 머스켓, 그런 향? 그 청포도 같은 그런 향이 나는 게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이 우바랑 기문과 함께 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쌈으로 넘어갈게요. 아쌈은 이것도 역시 인도 아쌈 지방에서 생산되는 홍차를 통칭하는 말인데 이게 높은 지역, 다즐링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쌈은 해수면 정도의 고도에 재배된 홍차예요. 그래서 아쌈은 되게 과일 맛이 진하고 와인 맛이 난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아쌈은 되게 상쾌한 맛이랑 메가 향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메가? 메가가 뭐야? 그 맥주 만들 때 쓰는 메가. 그거에 마시는 특징이고 닐기리 역시 닐기리 지방에서 난 홍차를 말하는데 닐기리 지방의 차는 약간 순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이거 홍차를 처음 입문하는 입문자에게 인기가 많은 차라고 합니다.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색깔도 보면 좀 연터 이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지역마다 홍차의 색깔이 좀 다른 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생산자의 지방마다 막 그 기후가 다르고 그게 따는 그 월도 다 다르더라고. 아 그렇겠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류가 세세하게 나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좀 신기하게 느껴졌고 스리랑카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스리랑카도 어마어마한 홍차의 생산국인데 그 남동부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게 바로 우바 홍차인데 일반적으로 홍차의 맛이라고 불리는 진한 맛과 달콤한 장미향, 닮은 향 이거 하면 이게 다 우바 홍차의 향이라는 거야. 약간 기본적인 홍차의 약간 디포트라 그래야 되나? 기본값이구나. 기본값. 그리고 투명하고 밝은 색이 나는 것도 특징이고 다음으로 딘불라는 나도 여기서부터는 이걸 찾아보면서 처음 알아봤는데 이건 중앙에 있는 산맥의 서부에서 나는 홍차로 우바보다는 약간 부드럽고 잔잔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홍차에 비해서 탄닌이 적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탄닌 때문에 약간 쌉쌀한 맛이 나는 거거든. 넓은 맛 나죠. 그래서 그게 적게 들어있어서 아이스티나 이 블렌딩 티 재료로 많이 쓰는 차라고 합니다. 차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런 생산된 지역에서만 나오는 거를 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커피로 치면 싱글 오리진 같은 느낌이고 다양한 지역에서 나온 홍차를 블렌딩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홍차 레시피를 만드는 게 약간 블렌딩 티인데 그런 블렌딩 티를 할 때 딘불라라는 홍차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맛이 좀 이렇게 약하니까 이것저것 잘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베이스로 많이 쓰고 그리고 루우나라는 홍차는 진하고 약간 풋풋한 향이 나는 부드러운 약간 감미로운 맛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찬물이 또 밝은 오렌지색이래. 그래가지고 우유를 넣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이건 밀크티로 먹기보다는 그냥 찬물 그 자체로 즐기는 게 좋고 인도 홍차의 샴페인이 약간 다즐링이라면 스리랑카 홍차의 샴페인은 약간 울후나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마지막 실론티 종류 중에 캔디는 약간 오랜 전통의 도시 느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옛 왕국의 그런 도시인데 거기 도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로 다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만든 차 생산량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만든 홍차를 캔디라고 합니다. 되게 마른 풀 향 같은 게 나고 또 꽃향이 은은하게 감칠맛이 도는 차라 가지고 이게 맛과 향, 찬물의 색이 균형이 되게 잘 잡혀 있는 홍차라고 하는데 요 캔디 홍차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매하기가 힘들더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보니까. 그치. 이름도 약간 캔디라 그래가지고 검색할 때 힘들었습니다. 접하기가 좀 힘든 다른 거네. 캔디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기문 홍차가 다즐링이랑 우바랑 함께 3대 홍차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잖아. 그게 약간 중국에서는 귀족들만이 즐기는 고급차였다고 합니다. 고급차로 되게 고급차로 취급이 되었었고 그 중국의 기문 지방이 당나라 때부터 녹차를 생산하던 곳이어가지고 이 기문 홍차가 되게 역사가 깊고 또 주황빛이 도는 약간 찬물에 은은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게 특징인데 이 향이 되게 독특하대.
그래서 그을음 향이 나고 약간 사탕 향도 나고 사과 향이 나면서 되게 그 오래 저장된 채에서는 또 심지어 난꽃 향기까지 난다고 합니다. 가진 게 많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고급진 그런 이미지가 붙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특이한 점은 다른 홍차들의 향에 비해 엄청 향이 오래 간대. 그래서 이렇게 좋은 3대 홍차가 되지 않았나 싶고 마지막으로 랍상소우총인데 네. 이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 랍상소우총. 이거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원래 명칭은 정산소종인데 이거를 이제 서양인들이 영어로 그냥 바로 읽어버린 거야. 아 자기들 발음으로. 그리고 자기네 발음으로 그래서 랍생슈숑으로 읽어버린 거지. 약간 프랑스어 같네. 약간. 그게 지금의 이제 랍상소우총이 된 건데 이게 어두운 주황색의 찬물색을 지니고 있고 이 정산소종은 생산할 때 백송 이게 하얀 소나무를 태워서 그 태운 걸로 말리기 때문에 그 강한 훈연향이 나는 게 특징이래. 스모키한. 그런 향이 나는 거지. 근데 그 향을 그래서 온전히 즐기기 위해 이것도 우유나 설탕 등을 타지 않고 약간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게 좋고 그 정산소종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렇게 얼그레이 백작이라고 있대. 약간 얼그레이 백작이 약간 그런 홍차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덕이 된 거지. 이제 자기 그 홍차 이름에 자기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 얼그레이 백작이 이 영국의 그 홍차 브랜드인 트와이닝스한테 정상소종을 주문을 했는데 그 유통이 너무 어렵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향까지가 유통이 안 되는 거야. 그 백송의 향까지 입은 홍차가 이제 이동하면 그 향이 사라지고 약간 그렇게 되니까 그 향을 모방하기 위해 가지고 베르가못 오일을 넣었는데 이게 가장 유명한 홍차 레시피인 얼그레이 홍차가 된 거지. 얼그레이도 카페 가면 항상 그 차 목록에 있잖아요. 근데 그 얼그레이가 그 홍차 뭐 이런 지방에서 붙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구나. 백작의 이름이었다. 덕후의 이름이 성덕이 된 거였다. 성덕이 돼서 얼그레이 홍차가 이제 된 거다. 근데 실제로 이 베르가모 향이 이거 얼그레이 홍차에는 그거를 이제 가향을 한 거잖아. 가향차로 이제 들어가는데 정산 소종 중에 일종의 금준미랑 은준미라는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베르가못 오일 향이 난대 실제로.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차 자체에서? 그래서 베르가못 오일을 넣는 얼그레이는 가향차인데 이제 금준미와 은준미는 이제 가향차가 아닌 그 차 자체에서 베르가못 향이 나는 거지. 걔가 찐차네요, 찐차. 걔가 찐차인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난 이것도 한번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쉽지 않더라고. 한국에는 없는 게 많네요. 아마 있을 거야. 아마 찾으면은 그런 지우 명차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있지 않을까. 개인 그 차 거기에? 거기 그거 브랜드야. 그 체인이야. 중국에 있어. 많아요? 한 번도 못 봤네. 못 봤어? 서울에도 있나요? 서울에도 있죠. 지우 명차. 언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 차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들이 여러 종류가 있고 이 홍차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발효식품다운 독특한 맛이 나는 흑차 앞에서도 조금 얘기했죠. 바로 보이차. 보이차는 그 홍차는 그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균으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건조를 한다 그랬잖아. 근데 보이차는 그게 아니라 산화 발효가 아니고 이제 미생물로 발효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미 건조시킨 차에다가 그 미생물을 투과를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차라 가지고 약간 메주를 띄우는 거랑 비슷하게 효모균을 이용한 후발효차. 이 후발효차를 다 흑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있었다고 했었잖아. 내가 그 보이차를 인정하는 거기가 약간 중국 원난성 지역인데 옛날에는 중국 원난성 지역부터 티벳에 이르는 그 차마고도 지역에서 마시던 흑차를 다 일종의 그 보이차라고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원난성 일대에서만 만드는 차만 보이차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보이차는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래될수록 부드럽고 순해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진짜 오래된 찐 보이차는 늦은 밤에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래. 만병통치약이네요. 그치. 그리고 그 차는 약간 그 차는 좀 특이한 게 첫 차를 우린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찬물만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진짜다? 두 번째가 진짜. 신기하네. 첫 차를 우릴 때는 약간 그런 불순물 같은 거를 그냥 안 좋은가 봐. 그게 좀 오래 묵힐수록 그런 게 붙을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런 보리차가 또 오래되고 이렇게 묵혀서 먹는 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상한 냄새 같은 게 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다시 그 냄새를 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하루 이틀 두고 하면은 그런 습한 냄새가 사라진대. 한 번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바로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항아리에다 뒀다가 먹으면 그 옛날 보이차 진짜 맛이 날 수 있다. 보이차를 먹으려면 항아리를 하나 사야 된다? 좋네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차 종류들을 지금 이제 보이차를 끝으로 다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여기서 안 먹어본 차는 그런 홍차 종류들 중에 몇 군데를 안 먹어보고 백차나 뭐 우롱차나 이런 거를 다 먹어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먹어봤을 때 백차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약하게 발효시킨? 약간 상큼한 그런 약간 산뜻한 맛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백차 색깔이 그 다망색이라 그랬잖아. 그 오묘한 색깔도 예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닭이에 해가지고 먹으면 백차가 되게 먹을 때 향도 좋고 그렇더라고. 백차를 추천한다? 저 같은 취향이 있으시다면 백차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즐겨 마시는 차 레시피를 또 이렇게 끝낼 수 없으니까 몇 개 소개해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저는 이 홍차 브랜드 중에서 그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홍차를 제일 좋아하는데 물레즈나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스리랑카 그 차 브랜드인데 여기에 아이스 와인 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실론티에다가 포도향을 가양한 가양 홍차인데 이 아이스 와인 티를 탄산수에 냉침을 시켜요. 12시간 정도 이제 냉장고에다가 그걸 냉침을 시키는데 그 냉침한 아이스 와인티가 이제 12시간이 지나면 약간 진짜 강한 와인 향이 나면서 약간 탄산수에 냉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당 걱정 없이 음료수처럼 마실 수가 있거든요. 스파클링 와인 같은 느낌인가? 맞아. 내가 하려던 말이 그건데 진짜 딱 스파클링 와인처럼 돼가지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한테도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와인 느낌을 낼 수 있게. 왜냐면 그 도수도 없고 근데 향은 진짜 와인 향이 나거든. 그래서 더운 여름에 제가 그거를 마시려고 버티거든요. 여름을 기다리는구나.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도 그 냉침차 마시고 싶어서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여름에 딱 아이스 커피 딱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묘미도 있지만 약간 이런 냉침 치킨 차는 바로 마실 수가 없고 12시간 정도 기다리고 먹어야 되잖아. 약간 그런 기다림의 미약 같은 것도 더해져가지고 약간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 여름에 먹는 냉침차가. 그래서 두 번째 레시피는 이제 여름 말고 겨울에 제가 잘 먹는 방식인데 페퍼민트 티랑 그 자스민 티가 있어요. 이건 둘 다 그 차는 아니고 사실 차가 아닌 거를 이렇게 우려내서 먹는 걸 차라고는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차가 아니라 그걸 탕이라고 한대. 그치. 차는 차나무에서 나는 걸 차라고 하는 차라고 거니까.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이 차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뭐 명칭이 그냥 뜨거운 물에 우려 먹는 걸 다 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차랑은 좀 다르지만 약간 페퍼민트랑 자스민 티를 섞어가지고 우려 마시는 건데 그 페퍼민트 티가 그 옛날에 내가 그 오일 얘기했을 때도 말을 했었는데 이 효능이 엄청 좋은 차잖아요. 그 허브잖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카페인이 없는 차예요, 이 차가. 아, 그래요? 그래서 하루 중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페퍼민트가 가지고 있는 효능 중에 하나가 소화불량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 옛날 같지 않다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약간 소화가 너무 잘 안 되고 막 이런 걸 얘기한 거였는데 그래서 저 소화불량을 난생 처음 겪고 있어가지고 이 페퍼민트를 대량으로 구매해놓고 먹고 있어요. 항상 구비해놓고 있는데 이거 페퍼민트 차만 너무 마시니까 이것도 약간 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스민 티를 약간 섞어가지고 우려내니까 약간 자스민 티의 은은한 꽃향이 더해져가지고 아주 맛있는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7대3 정도? 페퍼민트 7, 자스민 3 정도를 우려가지고 한 80도에서 90도 정도 되는 온도의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우리고 그러고 먹습니다. 자스민이랑 페퍼민트.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차가 또 이런 브랜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을 좀 이렇게 통도 다 이런 양철통에 있어가지고 약간 모으고 싶은 소장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치. 그런 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선물로 차를 하기가 좋으니까 뭐 어디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차를 많이 선물해가지고 그 차장에 있는데 항상 차를 즐겨 마시진 않으면은 그게 줄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찻잎 같은 게 있으면 저는 제철 과일이랑 홍차잎을 빻아가지고 바로 꿀이랑 시럽이랑 함께 마리네이드를 해서 먹거나 그러니까 그 홍차잎을 진하게 우려낸 다음에 그 우유랑 설탕을 넣고 졸여서 밀크잼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밀크잼. 그렇게 밀크잼으로 만들면은 약간 홍차랑 그 쿠키랑 해가지고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더 진하게 홍차를 느낄 수 있는 방법? 레시피 하니까 그것도 떠오르네. 저기 그 일본 음식 중에 그 이름이 그게 뭐지? 오차즈케라 그러나? 녹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거 우려내가지고. 없을 때 맞아. 문 열면 또 찻잎 남은 거 있으니까 맞아. 밥할 때 때려 부어가지고 그 녹차 향 나가지고 찬물에 말아보면 맛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죠. 그거 레시피 뭐 어떻게 됐지 이게? 그거가 원래 레시피는 그 녹차를
다시 그 가당아로프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우려가지고 그 오차츠케 밥 물을 만든 다음에 그 그냥 밥에 주먹밥 같은 거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부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차랑 가소부시 해가지고 그걸로 육수 내는 느낌으로 해서 밥을 만들고 향이 솔솔 올라올 때 딱 먹는 거. 그 물을 만들고 밥물을 만들고 밥은 일반 주먹밥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뭐 위에 우메보시 하나 얹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거기 위에 부어서 먹는 거예요. 그지. 그거. 그래서, 약간 일본에서 그거 약간 소울푸드 같은 느낌으로 많이 맞아. 먹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가난의 상징이기도 하대 그게. 아 진짜? 나 몰랐는데 이게 먹을 거 많이 없을 때 그 매실장아찌 하나 하고 그냥 밥에 좀 향 같은 느낌으로 차 해가지고 먹는 그런 느낌도 있다고 하더라고. 되게 좀 간편식. 저는 실제로 그거를 동생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녹차를 항상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줬었는데 저는 약간 그 볶음김치 있잖아요. 볶음김치를 약간 밥에 그냥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녹차 있거든요. 제주에서 살 때 그 잎녹차나 하동 잎녹차 같은 거를 대량으로 팔아요. 그거를 이제 한 밥 숟가락으로 한 3스푼 정도 그거를 우린 다음에 그 주전자에다가 그 녹찬물을 만들고 그 밥 위에 김치 올리고 그 녹찬물 부은 다음에 그 이렇게 가루 있거든요. 밥가루. 밥이랑 같이 먹는 밥친구 막 이런 걸 팔아요. 그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거 후레이크. 한때 그 후레이크를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한때 그렇게 많이 먹었었어. 그죠? 별미로 한 번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그거 진짜 근데 뭐 보릿물에 밥 말아 먹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내한테 개념이.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으면 좀 그렇고 이제 한 번씩. 개인적으로 근데 밥에 물 말아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 그래?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개성을 알아서 존중해주는 아주 좋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이건 파는 그 시중에 있는 밀크티랑 비슷한 레시피인데 이거 500ml 용량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냄비에 우유 100g을 센 불에서 데우기 시작한 다음에 우유가 이렇게 데우기 시작하면 그 맛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맛 같은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황설탕을 한 25g 정도 넣은 다음에 가장 약불로 7분 정도 저으면서 끓여줘요. 그렇게 하면 단 우유가 완성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홍차 15g을 약간 그 준비한 다음에 그 컵 같은 이런 내열 유리 컵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놓고 그 끓인 우유를 부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10분 동안 우려낸 다음에 그 우려낸 10분 동안 그 우려낸 물에 다시 우유 450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냉장고에 하루 식혀서 먹으면은 그 보틀에 파는 밀크티잖아. 그 맛이 납니다. 아, 그렇게 다들 카페에 파는 그거. 그렇게 만듭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유출해도 돼요, 그거? 이건 이미 널린 레시피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많이 해놓고 전 통으로도 해놓고 먹거든요. 밀크티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먹고 그래서 저는 그 실론티 브랜드 중에서는 물레즈나 추천드리고 약간 다 홍차 브랜드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여러 브랜드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 브랜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드 티나 거기 이제 제일 유명한 영국 놀러간 사람들이 항상 사오는 포트넘 앤 메이스 그 티가 있는데 그 포트넘 앤 메이스는 항상 거기 이렇게 약간 민트색 그 틴 케이스가 이게 딱 시그니처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그것만 보면은 너무 떨려. 아 그래? 그 선물 받으면 홍차를 좋아하니까 그거를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그걸로 밀크잼을 하면 또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잼도 만들고 그 홍차 그 영국 홍차 브랜드로는 그 포트넘 앤 메이스 그 차로 마시면 좋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홍차 이야기. 립톤도 유명하지 않나요? 립톤은 이제 아이스티. 아 아이스티 브랜드? 걔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에서 아마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있는데 이제 그 차로 약간 레몬을 이제 추가를 하면가지고 먹는 게 아이스티인데 약간 그게 더 맛있죠. 립톤? 립톤도 유명하지. 립톤도 아마 영국 브랜드걸? 차 얘기 나온 김에 영국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해보면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강대국이었고 동아시아 쪽에는 중국이 강대국이었잖아. 그러니까 둘이 무역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줄 게 많아요. 땅덩이도 크고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주는데 그중에서 영국은 차를 되게 원했다고. 그러니까 차를 가져오고 싶은데 중국에서는 역으로 영국에 물품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야. 당시에 영국에는 그 산업혁명 발생하면서 면직물 같은 것들을 찍어서 중국에 넘겨주는데 중국에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점점 야 너희들 별로 쓸모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커트를 하니까 영국 놈들이 뭘 파냐? 그 유명한 아편을 팔죠. 아편을 팔면서 차를 자꾸 빼오다 보니까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랑 거래 안 하고 끊어버리니까 발발했던 게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이 되는 거지. 맞아. 그때부터 중국이 몰락하게 되고 이게 차 얘기 나와서 하는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고 두 번째 유명한 거는 미국 독립전쟁이 있어요.
영국이란 애들이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저기서 빼오다가 영국이랑 미국이랑 무역하면서 차를 빼와야 되는데 자꾸 미국 애들한테 좀 불평등한 어떤 혜택 같은 거 정치적인 역할을 하니까 미국 애들이 빡쳐가지고 영국으로 가는 차 그 화물선 같은 걸 불태워버린다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을 해가지고 미국이랑 영국이랑 연을 끊게 되고 영국이란 나라가 세탁을 하고 지금 같은 천조국이라고 하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런 것도 있지. 영국에 차를 가져가면 홍차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게 인기가 있긴 한데 영국 애들도 차라는 걸 그때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비싼 거긴 해. 그러니까 귀족들 사이에서 돌겠지? 근데 맛을 보니까 비싸다고 사는데 딱히 먹기가 거북한 거야. 그래서 우유를 붓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이제 밀키트가 또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끼친 영향이 크고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다. 맞아.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동인도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처음 발행한 것도 차 때문에 발행을 한 거래. 그러니까 나는 유럽 애들이 약간 왜 이렇게 차에 집착하지 못해가지고 그랬나 생각해보면 영국이 물이 구리다고 하잖아. 그죠. 유럽이 다 석회질 물이니까. 물이 석회질 물이니까 이 차에 열강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차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물 맛이 좋으니까 물이 워낙 좋은. 굳이 차로 마시지 않아도 그냥 물이 맛있어가지고 약간 그랬던 것 같고 일본도 약간 거기가 섬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차가 물이 별로 없으니까 약간 차가 많이 됐다. 약간 이런 그런 썰도 많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찾으면서. 웹툰 중에 제가 좋아하는 웹툰 중에 네이버 웹툰 중에 차차차라고 있거든요. 헐. 그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거 나 차차차라고 썼는데. 아 그래? 내 소제목. 아 웹툰 읽어봤어? 아니. 아 이거 저 최근에도 정주행 한번 했거든요. 지금도 무료로 풀려 있는데 완결난 지가 한 5년 넘었을 거예요. 되게 옛날 건데 저도 차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주행하는 웹툰인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차차차라고 해서 카페에서 일어나는 그런 차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누나씨 소개해줬던 얼그레이 얘기 같은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 차차차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오늘 차 이야기 마무리 하나요? 네. 저희 이제 설날 바로 직전이에요. 그죠? 네. 난나 방송이 설날 그 주에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설날에 뭐 해요? 난나? 설날에 만두 빚지 않을까요? 아 그때 말했던 그 만두? 아 만두 빚었어요. 아유 본가 가면 또 집에 가면 만두를 빚겠죠. 만두 빚고 저도 설날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제가 예전에는 명절 특집 방송 같은 거 뭐 한다고 이제는 그거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지금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다른 걸 넣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저희 주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니까 중간에 뭐 특집으로 5분 10분 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그냥 들으시는 분들한테 설날 잘 갔다 오시라고 인사 한번 하세요. 지금요? 이게 설날 그 바로 그때 올라갈 거거든요. 아 이거 안 치고 바로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설날 인사를 하게 되네요. 근데 우리는 본가를 가지만 사실 본가 안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어디에 계시든 명절 잘 보내시고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너무 심심하면 이거 들어주세요. 코로나가 요즘에 보니까 최근에 또 거의 7,0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맞아. 이동하실 때도 뭐 버스 타고 가시던 차 타고 가시던 안전하게 갔다 오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나나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